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남매입니다. 국내 주식은 오르고 미국 주식은 빠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욕심과 공포라는 감정에 휘둘려 계좌가 녹아내리고 투자자의 마음이 되게 속상하고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잠은 잘 오시나요? 지금 우리의 계좌가 움직이는 건 전략적인 투자 전략인가요? 아니면 조절되지 않는 감정인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비웃던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국내 주식을 보면서 와,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라는 조급한 욕심이 고개를 제가 듭니다. 저 얘기입니다. 반면 믿었던 미국 주식은 파랗게 질려가는 걸 보면서 와,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공포가 저의 마음에 그리고 손가락에 매도 버튼 위에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국내 주식은 욕심과 미국 주식의 공포, 이 두 마리 지금 괴물 앞에서 우리 자산이 지금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꼭 그 타이밍에 뭔가를, 그럼 미국 주식을 정리하고, 그럼 국내 주식을 탈까? 살까? 하면 또 반대로 가게 됩니다. 희한하게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우리가 왜 자꾸 반대 매매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을 걷어내고 수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감정 때문에 내 돈을 시장에 기부하는 일은 적어도 없으실 겁니다. 2026년 2월에 현재 한국 시장은 엄청난 상승과 미국은 기술주 중심의 공포스러운 조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현상을 넘어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공포를 계속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국내 주식은 사실은 역대급 저평가가 해소되어서 지금 탄력이 붙어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랑 완전 따로 노는 이 디커플링 같은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해소되었고 미국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의 반도체 및 제조 대형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3프로TV에 코스피 5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통일 정도 돼야 코스피 5천 가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겠사고 한국 시장을 상당히 무시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 너무나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국장의 시대라는 확증 편향이 생기면서 무리한 지금 레버리지, 신용 매수를 지금 동반한 지금 추격 매수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은 또 왜 이렇게 자꾸 하락하냐. AI에 대해서 피로감이 계속 생기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럼 언제 돈을 버냐.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지금 하락 추세가 4주 연속 계속 기록했죠.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원인은 또 엔트로픽이라는 차세대 AI 도구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킬 거다. 그래서 AI의 실존적 위기가 확산되면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또 저점화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그 기업의 주가가 순이익 구조가 좋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그리고 순이익이 좋다라고 하면 주가는 저는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또 심리적으로 막 다 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은 우상향 한다 믿음이 좀 깨지면서 투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팔고 보자라고 발생하면서 이런 손실을 확정 짓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확정 짓고 또 뒤늦게 지금 또 국내 주식을 옮겨가려는 유혹들이 강해지면서 이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본인의 자산들을 분명히 갉아먹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는 주식은 심리인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모가 뭐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요. 상한가를 계속 치는 국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거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물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상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장이 하락하니까 손실 회피 편향이 생깁니다. 하락폭을 견디지 못하고 와, 이거 원금만이라도 건져야 되며 바닥권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또 저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투자자는 국장을 비쌀 때 사고 또 미장은 쌀 때 내가 팔아버리는 어떤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장이 오르는 건 분명히 호재 때문이도 있지만 그 끝에서는 지금 뒤늦게 올라탄 개인들의 비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디스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의 공포는 늘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 때라는 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공포는 욕심과 공포, 이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국장입니다. 탐욕의 끝에서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이 오를 때는 언제 팔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모두가 환호를 할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가 좀 필요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비중 축소를 하고 현금을 확보하면 지수에 또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정고점을 돌파하며 과열 양상을 보일 때 보유 종목의 10% 20% 정도를 현금화하세요. 그리고 이 현금을 나중에 미장의 반등할 때 그리고 국장이 조정받을 때 이럴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순환매 길목을 지키세요. 이미 대장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대장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가고 있으면 그거를 쫓아가면 분명히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 말고 낙수 효과라고 해서 대장주들이 가면 보통 뒤에 이제 좋은 회사들이 중소형주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소외주나 실적 개선이 뚜렷하거나 이런 중소형주 중심으로 살짝 옮겨두는 것도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손절을 해야 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세요. 너무 욕심이 자꾸 눈을 가리면 앞이 안 보이고 막 예전에도 막 10만 전자 간다. 지금 20만 전자가 넘었는데요. 막 그런 식으로 가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절선도 내가 생각하는 욕심을 안 부리고 내가 매도도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도 각자가 좀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걸어두면 급락이 와도 수익이 보장되니까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장은 공포 속에서 사실은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줍줍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주식을 빠질 때는 무엇을 살까 고민해야 합니다. 세일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5년 이상 해보니까. 그래서 핵심 우량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잡주나 급등주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잘 일어나고, 여기 수익이죠, 역시. 그래서 수익이 잘 일어나는 빅테크는 늘 안전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잡주들을 빼고 좀 압축하면 변동성이나 이런 위기가 빠졌을 때 반등의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수 추종이죠.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가 계속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지수 추종 ETF, QQQ나 SPI나 VO나 이런 것들을 개별 종목이 무섭다면 시장 전체를 사세요. 그래서 나스닥은 고점 대비 뭐 10%, 15%, 20% 하락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이렇게 계단식 매수법을 하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때는 무조건 수익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주식이 빠질 때 보통 또 환율이 또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러면 주가 하락분의 환차익이 어느 정도 상세므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또 세 번째 리밸런싱은 감정을 이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계식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국장의 수익을 미장을 기회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서 또 이 사람이 뭐 국장이 뭐 해서 그걸 옮겨서 뭐 미국 갔는데 손해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어떤 전략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뭐 익절한 금액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로 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삼성전자로 이미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생각하는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100%다, 뭐 150%다, 200% 벌었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그 빠진 것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욕심이란 것이 또 삼성전자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나가면 그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맞다, 아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공부하셔서 항상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를 할 때 한 달에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산을 항상 검토하고 그리고 분할 매수,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추천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시면 이 욕심도 좀 잡을 수 있고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국장의 상승은 당연히 축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갔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너무 취해가지고 불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장은, 하락은, 걱정은 하되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자는 국장에서 챙긴 욕심의 결과물을 가지고
미장의 공포에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불나방처럼 국장에 뛰어들 때 우리들은 차분히 달러를 환전하고,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미장을 떠날 때 우리들은 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모아가면 승리가 됩니다. 결국 시장은 인내심을 있는 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반 전인가요? 1년 정도에 제가 삼성전자를 68,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이오 회사를,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HM파마라는 회사. 그 회사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가격이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요거 분할 매수해가지고 좀 들고 가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해서 제가 CEO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비전 있게 있는데 생각해서 한 3천만 원치 정도만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코리안 리스크 때문에 한국의 회사는 너무 좋은데 한국의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했을 때 이들이 주주들한테 하는 행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해서, 내가 국장에서 진짜 잘해보고 본 갓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그래서 그 회사를 못 샀는데 결국은 19,000원이 지금 거의 8, 9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껄이죠, 결국은. 뭐 그때 살 걸, 그때 안 할 걸. 지나간 얘기를 껄껄 해봐야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은 투자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뭐 한국 주식을 사든 미국 주식을 사든 어쨌든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 성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